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맥경맥 김양수입니다. 제가 쭉 요즘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는 물건들 보시면서 좀 드는 느낌이 어떨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좀 난이도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깊은 이야기를 유튜브로 이렇게 하기에는 뭐 상당히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못 해드립니다만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하시면서 싸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상당히 좀 이렇게 생각이 몰려 있는 것 같아 갖고 그것이 좀 아쉽고 그런 생각을 조금 좀 다른 마인드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2개 성공하고 1개 실패하면은요, 더 큰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잃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잃지 않으려면은요, 배우시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배우기 힘들면은 배우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배우기만 하면은 지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멘토도 주위에 한번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 잘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요, 그런 분들하고 멘토 그룹이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스터디 하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좀 다른 차원의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금액이 좀 큽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다고 해가지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부동산 투자하실 자격이 아마 안 되실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이 크면은요, 큰 대로 이런 물건을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어떤 마인드로 보는 것인지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주유소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주유소인데요. 면적이 255평입니다. 255평이고 감정가는 약 한 50억 정도 나왔네요. 50억 정도 나왔으니까 일반 상업지역에 50억 정도 나온 주유소가 250평이면은 2천만원 정도 됩니까? 2천만원 정도 되는데 50억 정도인데 약 한 5억 정도 싼 가격 44억으로 가져갔네요. 그죠? 44억으로 가져간 이분은 그러면은 도대체 뭘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잠깐 구경 한번 해 보실까요? 예. 위치로 보면은 구도심인데 상당히 번화가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수원시 먹자골목들이 상당히, 먹자골목과 모텔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곳이고요. 이 동네에 있는 주유소가 경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왜 안 찍히지? 잠깐만요. 이 다음돌이가 그게 안 먹힙니다. 잠깐만요. 이제 네이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조금 좀 속도가 좀 있네요. 느리네요. 제 컴퓨터 속도 상당히 빠른 컴퓨터인데 오늘 여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나오네요. 자, 여기 KBS 촬영 드라마 센터고요. 이 자리 여기 주유소입니다. 자, 이 주유소가 뭐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경매로 나왔고요. 경매로 나왔는데 요 옆에 있는 이런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사옥으로 지어질 수도 있는 자리구나. 땅 면적이 250평 정도 되면은 주유소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땅은 사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일반인들이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주유소일지라도 이것을 헐고 멸실시키고 새로운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은요, 주유소를
주유소가 쭉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양 오염에 대한 것을 별도로 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토양 오염을 이제 어느 정도 오염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일정 수치, 대지로서 적합한 일정 수치 이상을 통과를 해야만이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주유소 안에는 뭐 2만 리터짜리 휘발유라든지 또 2만 리터짜리 경유라든지 또 보통 1만 리터짜리 등유 그리고 세차장 뭐 이런 것들이 지하에 이렇게 매설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거를 하고 다 파내야 된단 말입니다. 파내는데 제가 한번 대전에 있는 주유소를 하는 것을 직접 한번 해봤더니 물론 주유소 면적이라든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지하 탱크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만은 주유소를 토목을 통해 가지고 토양 오염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까지 다 철거하는 데까지 한 4천만 원 정도 들었나? 그정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바가지 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정석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4천만 원 조금 더 들은 것 같았어요. 그때 면적이 한 이 땅하고 아마 비슷한 면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주유소를 헐고 이렇게 기업체 사옥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큰 규모의 상오피스 전문의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보면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토지 면적에 따라 가지고 건축물의 크기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있네요.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피스텔도 짓고 있네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를 가지고 주유소가 나왔을 때 이 주유소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실 것 없이 주유소가 이렇게 일반 상업지역에 있으시면은 토지 이용 계획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일반 상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이 아니고 중심상업지역이네요. 중심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여기에 안 나오나요? 중심상업지역 따로 여기는 지금 찾기가 힘드네요.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살펴보시면은요 중심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종들이 다 나옵니다. 그 업종들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지하를 파 가지고 여기에다가 사옥을 짓든지 아니면은 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든지 그리고 뭐 오피스텔을 짓든지 그리고 뭐 오피스 전용으로 해가지고 상가 타운을 짓든지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물을 이제 꼬마 빌딩이 아니라 이거는 중형 빌딩이 되겠네요. 많은 분들이 꼬마 빌딩에 대해서 로망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근데 이 금액은 이 물건은 상당히 금액이 크지만은요. 이런 대로변에 있는 주유소일지라도 이 주유소를 없애고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것은 지목이 주유소일지라도 주유소에서 주유소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나? 지목이 주유소인데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용도 지역을 보시고 용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이런 것은요. 개발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이렇게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당히 높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부동산 공법적인 차원에서 공부를 해보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은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일반 상업지역이 아닌 또 뭐 주거지역에 있는 이런 또 철거해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나오면은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가지고 뭐 투자를 판단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현재 지금 올해 3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계 리치한 홍보관인데 아마도 오피스텔을 짓는가 봅니다. 이것을 헐고요. 근데 지금 이 주유소 건물 1층을 일단 홍보관으로 해가지고 사전 분양 같은 것을 또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이 자리에 뭐가 들어서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부동산의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점점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주유소 물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건매경매 김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